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과연 금융주에 대한 관심 혹은 포트폴리오에 금융주 한 종목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 수익이 올라가는 게 보통 금융사들인데요. 요즘에 주가 수준을 보면은 이를 반영하는 듯 하나 싶다가도 다시금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전반, 증권주, 보험사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주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컨텐츠를 이제 주제를 잡을 때 금융주 얘기는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거르는 편인데 저는 더 이제 금융주 얘기는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모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영 헤매고 있어요. 거의 네. 종합주가지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사서 이제 손해를 보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금융주는 사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아무래도 금융주 쪽보다는 삼성전자에 많이 관심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기대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데 글쎄요, 금융주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까 기대는 많이 하는데 아직도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재료는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실적도 그쵸. 나쁘지 않고요. 금리 인상 효과도 있고요. 금리 인상되면은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돈이 이제 여신이 많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운 사이클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바닥을 치고 지금 이게 이중 바닥을 맞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N자형으로 다시 한번 빠질 것이냐 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모레 미국 FOMC가 있고 이게 자이언트 스택까지 갈 것이다. 예견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크게 움직임이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8일 날 이제 장부터 아마 반영이 될 텐데 왜냐하면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 해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서 0.75%로 올리는 걸로 지금 얘기는 다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뭔가 좀 미국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황이 좀 줄이려고 그냥 빅스텝을 0.5%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은 상당히 반길 거예요. 하지만은 예상외로 지금 1%가 얘기고 있죠. 보통 울트라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1%까지 올린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4,400억 달러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요. 엄청 많은 거예요. 세계 8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예산이 500조가 좀 넘잖아요. 거의 환산하면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도 맞먹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외환 보유가 94억 달러인가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한 달간에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우리가 그 IMF 위기 때 그때 117억 달러가 한 달에 줄어든 경험이 있어요.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줄은 건 맞아요. 지난달에 많이 줄었는데 그게 외국인 돈이 출금해서 빠져나간 게 아니고 환율하고 워낙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환율 방어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그러니까 이번 달에 FOMC 하면서 자이언트 스택까지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2.75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2.5 수준인데 역전된다 그러면 많이 빠져나가겠다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그렇게 급하게 빠져나가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상황이 그 과거와 그렇게 다를 건 아니거든. 지금은 원화 약세가 아니고 지금 달러 강세예요. 달러 강세라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글로벌 시장의 화폐는
달러 빼고는 전부 다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외화 보유가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장이 그렇게 빠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금융주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금융주는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는 쪽이 아니겠냐. 뭐 조합서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 금융주 안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먼저 지주사, 금융 지주사부터 좀 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적 내용을 보면은 꽤 괜찮아요, 다들.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뭐 우리 지주사들이 몇 군 큰 주사들이 우리, 하나, KB, 신한 많이 있잖아요. 실적도 다 괜찮게 그쵸. 나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 같은 게 2분기 그 지배 주주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따로 있고 이제 왜냐면 지주회사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보다는 구조 순이익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분기에 9,222억이 나왔는데 이게 1분기 대비해서도 10%가 올라간 부분이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8%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많이 나왔다는 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자체들이 보수적으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아니 실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신 대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것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유형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익도 생겼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 투자금융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지주도 2분기 지배 순이익이 1조 3천억을 넘어서는 상황이에요. 이게 추정치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갔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2% 이상 올라갔다는데 제가 보기엔 컨센서스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 이상 올라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대형사, 그러니까 신한지주나 뭐 지금 뭐 말씀드린 우리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적으로 1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1분기보다는. 1분기가 워낙 좋았어갖고 1분기보다는 떨어지고 하지만은 컨센서스보다 올라갔다는 쪽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고 상대적으로 금융사 중에서도 하나금융인가요? 이거는 거꾸로 이제 회사가 좀 작아서 약간 대형사에서 조금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딱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체 뭐 어느 건 1분기 비해서 좀 상회했다. 뭐 이런 의무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배당,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 관련해서 금융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좀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4대 금융지주사 중에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배당 금액을 주당 15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상대적으로 굉장히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같은 배당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더 올린다고 그러는데. 실적은 늘었는데 네. 배당은 이렇게 조그매.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운데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게 지금 증권사가 없어요. 저도 의아했어요. 우리 투자금융이라고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좀 이제 나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을 좀 안 가졌었는데 우리 투자금융이 NH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2014년인가 아마 그쪽에 나오면서 없어지고 네. 실제적으로 우리 금융주주가 증권사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관심이 증권사를 인수하는 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추정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유보금을 좀 쌓아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배당금이 지금 150원 정도 나왔죠. 네. 근데 지난해 비해서 거의 중간 배당이 작년
비해서 24%가 지금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이런 쪽에 내부 유보를 해서 자금을 한꺼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챙겨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금융지주사들의 가장 주요한 매력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 배당받으려고 예전에 금융주 투자 오래 했었거든요. 이 배당금도 좀 주저하는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또 주가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도 좀 볼게요. 증권주들도 사실 지난 한 2년의 흐름을 보면은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사실 증시 약세장이 들어서자 굉장히 또 부침이 심한데 증권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증권사들은 실적이 대부분 다 떨어져요. 그쵸. 예, 작년에 비해서 막 올해 말까지 가면 실적이 많이 더 평균 한 20, 네. 영업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아마 지금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융주 하면은 이제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크게 생보, 손보, 그러니까 손해보험 쪽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증권주를 가장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좀 증권주는 좀 현재로서는 당장은 좀 피하는 게 그쵸. 피하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에 가장 큰 문제는 수익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 그쵸. 작년에 네.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고 뭐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 수익이 상당히 적어드는 건 사실이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증권을 많이 했어요. 그쵸.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해외 증권, 미국 주 특히 미국 주식을 밤새워서 그 소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네. 그 젊은 청년들이 밤새워서 그 이제 일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진짜 좋았겠지만은 그쵸. 올해 들어서는 그 폭락세가 종목별로는 뭐 어마어마하고 뭐 우리보다도 더 이제 걔네들은 상한가 폭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결과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 증권 시장,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수수료보다 미국 시장의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렇죠. 예. 보통 한 평균이 0.25%포인트인데 거기서 또 요새도 좀 경쟁이 심화되면서 조금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있더라고요. 상당히 네. 비싼 거예요. 그쵸. 거의 뭐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 우리나라 수수료에 비하면 거의 한 심하게는 10배가 비쌀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식을 처음에 그냥 보면 이렇게 비싸 그러는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싼지 비싼지 감이 안 와요. 그쵸. 예. 왜냐면 벌어들인 수익이 많으면 네. 그거 신경을 안 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증권사가 수익을 거기서 창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의 드라이브를 엄청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폭망을 하니까 상당히 거기서 이제 매매가 안 되니까 증권사도 수수료 수익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아무래도 해외 시장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었는데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겠다. 많이 수익이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권사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식인데 그래도 증권사 수익은 1년 지나고 나면은 몇 조씩 벌어들이니까 뭐 금융사하고 관계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하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보사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보험사 안에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생명보험보다는 최근에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선보사가 조금 더 낫죠? 손보사가 나요. 손보사가 왜냐면 대출금리 때문에 그쵸. 지금 뭐 금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대출금리 때문에 상당히 수익이 났고 지금 최근에 그 생보사들이 이제 그 딴 쪽으로 막 진출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대출만 믿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돈이 있는데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거 뭐 여신만 해갖고 벌어들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생보사들이 지금 움직이려는 가장 큰 죄가 상조업 쪽이에요. 장내 상조업. 이게 이제 요번에 하는 게 아니고 네. 과거부터 진출을 시도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뭐 쉽게 말하면 골목상권 침해 뭐 이런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지금 진출하려는데 장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뭐 이제 하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기존의 업체들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제 슈퍼 일반 대형 슈퍼가 지금 한 달에 2번 쉬는 걸 지금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걸 그 과거에 어렵게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걸 다시 환원시킨다고 얼마나 이익이 생길까 대기업에. 그리고 대기업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힘들지만은 골목상권은 아직도 힘든데 그거마저도 글쎄요. 하여튼 뭔가 다른 정권에서 움직일 때마다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기존에 어렵게 만든 거는 그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어렵게 만든 거니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상조업이 얼마나 피폐해가지고 뭐 자녀같이해도 뭐 도산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기업이 들었으면은 자동차 업체랑 중고 자동차 업체하고 똑같은 양향으로 갈 거여서 쉽게는 안 될 텐데 어차피 뭐 이게 뭐 그냥 가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지금 열망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요양산업 이런 쪽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진출하는데 아마 진출하게 되면은 회사로서는 좋은 게 상당히 많겠지요. 자, 말씀을 이제 3개 섹터 다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증권 빼고는 탑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사, 지주사 중에서 하나, 보험사 중에서 하나 탑픽을 좀 꼽아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증권사는 죄송하지만 빼고 시기가 안 좋으니까요. 지주사 중에서는 저 KB금융을 한번 뽑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KB금융은 뭐 은행, 증권도 당연히 과거에 뭐 현대증권을 인수한 KB증권부터 해가지고 그걸 합병해서 이제 KB금융 합수를 했고. 손보사 중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상당히 핫한, 한화요. 핫한 것 같아요. 저도 한화손해보험. 예. 이게 액면가가 5,000원인데요. 지금 가격이 한화손해보험이 4,700원 액면가 이하예요. 이게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에 2,000원, 3,000원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온 건 아닌데 한화손해보험은 과거부터 이제 한화생명부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적 봐서는 오를 때가 됐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1,340억까지 나왔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90% 거의 배가 상승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992억이나 나왔어요. 그럼 온기까지 가면은 실적이 계속 유지는 될 수 없겠지만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한 목표가 6,000원까지 바라보고 매매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KB증권과 KB금융 같은 경우도 실적이 1분기에 1조 9천억, 작년에 온기 실적이 6조, 올해 1분기에 1조 9천억, 2분기 좀 떨어진다 해도 올해 온기까지 가면은 전년도보다는 한 10% 이상 올라갈 것 같고 지금 거의 주가 지수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금융주 쪽에 증권주를 생각하고 지주사를 봤다면은 KB금융 쪽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물대 전 한 5만 5천 원까지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확인해봤고요. 그 가운데서 탑픽도 2종목 확인해봤습니다. KB금융과 한화손해보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했습니다. 인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